한자이야기 낱말이야기 57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가끔 듣죠. 요즘 제대혈이라는 것. 제대혈 그리고 줄기세포였습니다. 제대혈 줄기세포. 오늘 제대혈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글자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한자를 모르면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낱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흔히 쓰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줄기세포란 말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요. 그렇죠? 줄기가 되는 세포다. 영어로 얘기하면 스템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떤 큰 근간이 되는 줄기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사전에서 보니 배아라는 것은 글쎄요. 식물로 보면 그게 어떤 신운이 되고 동물로 보면 어떤 동물의 그 알이나 이런 것이 태어나서 자라는 막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 배아 또는 성체는 다 자란 몸을 얘기하죠. 성체에 있는 어떤 여러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미분화 세포다. 많은 세포로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것인데 아직 분화하지 않은 미분화된 세포를 줄기세포라 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배아에 있는 것은 배아줄기세포, 성체에 있는 것은 성체줄기세포. 요즘 막 시술도 많이 하고 그러죠. 근데 오늘 할 게 이제 제대혈 줄기세포예요. 제대혈이라는 곳에 있는 줄기세포다. 그럼 제대혈을 알아야 이것을 제대로 알겠죠. 네. 글자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자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아마 처음 보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배꼽을 얘기합니다. 배꼽. 배꼽제. 그리고 대는 띠를 얘기합니다. 띠. 혁대 할 때도 가죽 허리끈을 혁대라고 하죠. 네, 대. 그리고 피혈이다. 그러면 제대혈은 제대에 있는 피다는 것이에요. 그럼 제대가 무엇이냐? 네, 우선 글자부터 보겠습니다. 배꼽이다 해서 사람의 몸에 있기 때문에 육다르를 먼저 씁니다. 그리고 제는 이 가지런할 제를 써서 발음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이 몸에 있는 것인데 제자로 불리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그래서 배꼽제다. 네, 쓸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대혈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아, 그게 배꼽과 관련되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죠. 띠다. 띠는 보통 보면 허리띠로 묶고 수건을 찬 모양이다. 허리에다가 우리가 허리띠를 하죠. 허리띠를 하고 수건을 찼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폐옥을 늘어뜨린 띠의 모양이다. 폐옥이라는 것은 장신구인데 이렇게 옥을 가지고 이렇게 허리띠로 해서 이렇게 쭉 내려 차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에요. 옥으로 만든 제품인데 옛날에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옥을 주렁주렁 이렇게 허리춤에 찼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본뜬 글자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수건근이 있어요. 그렇죠? 수건근이 있고 위에 이제 이런 것이 있죠. 위에 이 부분이 이제 허리띠에다가 뭘 주렁주렁 매어 달았다. 그리고 아래에는 수건이 있다. 천을 이렇게 같이 곁들였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띠라는 것이다. 띠대자도 상당히 낱말을 많이 만듭니다. 사실은 온대지방, 열대지방도 할 때 더운 지방에 띠처럼 생겼다. 뭐 이렇게 되겠죠. 띠. 자, 그리고 피혈은 그릇에, 이것이 그런 명이죠. 그릇에 희생제물의 피를 뜻들인 모양이다. 피가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피혈입니다. 그럼 이제 제대혈은 제대에 있는 피인데 배꼽과 연결된 띠 무엇일까요? 배꼽과 연결된 띠는 탯줄을 얘기합니다. 탯줄. 제대는 우리말로 하면 탯줄이에요. 아, 제대혈을 탯줄 피라고 하면 좋을 건데 왜 제대혈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한자 쓰지 말자 하면서 한자 말 많이 씁니다. 탯줄이라는 것은 태아와 태반을 연결하는 관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제대라고 한다. 어려운 말로. 그래서 제대혈은 분만했다는 것은 이제 출산을 했다는 것이죠. 아기를 낳은 이후에 산모와 태아를 연결하는 탯줄이 있죠. 그 탯줄에서 얻은 혈액이 제대혈이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난치병을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줄기세포를 얻어서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뭔가 쓴다. 이렇게 되겠죠. 예, 제대혈. 순 우리말로 하면 탯줄 피가 되겠지만 그렇게 쓰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제대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염은 아주 불꽃염이에요. 아주 따갑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대염이라는 것은 이 탯줄에 뭔가 염증이 생긴 것을 제대염이라고 하는데 뭐 거의 쓸 일은 없겠습니다만 제자 자체를 이 낱말 외에는 별로 쓸 일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제대혈은 알겠죠? 제대혈과 관련해서 이 제자가 별로 쓸 일이 없다 했는데 진짜 또 쓸 일이 별로 없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쓸 일은 별로 없지만 내용은 꼭 알아놓음직한 것이라서 제가 제자가 나온 김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서라는 것이 있는데 서제, 그렇죠? 서라는 것은 씹는다는 뜻이에요. 입으로 씹는다. 그러면 서제는 무엇입니까? 탯줄 또는 배꼽을 씹는다는 뜻이죠. 배꼽을 씹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그리고
막급이다. 예, 서재 막급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보면 배꼽을 물려고 해도 입이 닿지 않는다. 또는 배꼽을 물려고 해도 이미 소용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스토리가 있겠죠. 자, 일이 그릇된 뒤에는 뭔가 일이 잘못됐다. 그때는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비유한 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이 나온 것은 자, 노루 중에 사향 노루가 있습니다. 사향. 향을 이렇게 사향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노루가 가지고 있는 노루가 있습니다. 조그만 달걀 모양의 어떤 사향인데 그것이 향이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찾으러 가겠죠. 그래서 사냥꾼들은 사양 노루가 있으면 반드시 잡으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사양을 채취를 하면 돈을 좀 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사냥꾼에게 잡힌 사양 노루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이 사냥꾼에게 잡힌 것은 내 탯줄 뒤에 있는 그 사양 때문에 그랬다. 사양만 없으면 되는데 하면서 이미 잡힌 몸이면서도 자기의 배꼽을 물어 뜯으려고 합니다. 이미 잡혔어요. 끝났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모르고 저건 다시 물어 뜯으려고 한다. 물어 뜯으려고 해도 배꼽을 물기가 쉽지도 않고 배꼽을 물어 뜯는다 하더라도 이미 잡힌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잘못된 이후에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게 서재 막급이에요. 예, 막급이라는 것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배꼽을 물려고 해도 배꼽이 잘 안 물린다. 또는 어쨌든 일을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을 써먹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괜히 써먹었다가 아는 체 한다 이런 소리 듣겠죠. 그렇지만 이 내용 자체는 사양노루가 사냥꾼에게 잡힌 뒤에는 자기의 배꼽을 뜯어 없애도 소용이 없다는 것으로 얘기는 해줄 수 있겠죠. 자, 서재 막급이에요. 이것은 이제 후회 막급하고 비슷하죠. 후회해봐야 막급. 이게 안 된다. 또는 아주 심하다. 후회가 심하다는 것을 후회 막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제대혈. 정말 어려운 글자입니다. 제대혈. 그렇지만은 이 부수자죠. 이 가지런할 제자를 알면 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육다루리다. 그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서재 막급. 서자 몰라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스토리는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